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 끝에 계시는 우리 LH의 박병순 차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로하고 LH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 발언권 1번을 주신 우리 자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사실은 지금 저기 뭐가 카메라가 돌고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쓰는 말을 못 쓰겠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급 투입이 돼서 왔는데 오고 보니까 우리 원래 들어있던 그 차장님이 안 온 이유를 알 것 같은 우리 이선영 교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일부러 펑크를 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사례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이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이 단지 계획은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보다 더 큰 개념으로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 마스터 플랜하고 단지 계획보다 또 조금 더 넓은 구역을 이제 특별 계획 구역으로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설계하신 거 검토하신 거 하고 잘 진행되지 않은 점 상당히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공무원 비율이 높아가지고 출산율이 높은 건지 설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출산율이 높은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종시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에도 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검토를 하셨지만 도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돼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일반적인 주거 지역에서 다양한 양육 관련 공공시설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제일 마지막에 재원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정책 재원에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 지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시 포용도시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새롭게 맡게 된 업무가 유엔 헤비타트 관련된 업무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포용도시 관련된 비전 체계에서 불평등 죄송합니다. 너무 작은 걸 말씀드려서 불평등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죠? 불평등 감소, 축소 이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의 지형적인 특성상 이 포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형적인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넣는다면 그야말로 부산시스러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다 이렇게 연구 계획적인 측면, 정책 제어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 실행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여성위원회하고 포용도시가 이렇게 같이 뭉치신 것처럼 여기에 추가를 해서 뭐 도시대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면 실행수단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찬반 양론을 떠나서 3기 신도시에서 우리 이선영 교수님께서 하신 걸 한 번 더 이렇게 도입을 해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현재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최정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파트 단지도 좋고 주거단지, 단독주택 단지도 좋은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노후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를 어떻게 재생을 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세 가지를 실행 수단으로 같이 이렇게 연구를 융복합적으로 해가고 그 다음에 실행 부서에서도 이렇게 실행 기관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토론자로는 사실 저희 학회 회원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저희 학회랑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또 연관해서 같이 연구할 것도 많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최유진 실장님이신데 멀리 오늘 여기까지 내려와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저 낯선 기관이죠. 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저희가 주로 이제 국토개발원처럼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만들어서 딜리버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추후에도 좀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선영 교수님은 제일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좀 촉발했었던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성 정책을 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던 건 사실은 한 개도 일도 관심이 없었었는데, 1차적으로 이제 그 여성건축인협회에서 이제 제안하셨었던 얘기들을 좀 저희가 꼼꼼히 읽는 것 하나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전공하시는 그런 분야보다는 보통 공공 서비스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가로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상당한 차이를 미치더라라는 것들이 저희가 조금 그런 혐의들의 저희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건축인협회에서 밝혀진 것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시작하게 돼서 아직은 좀 햇병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후에도 더 많이 이제 좀 연구 차원에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계기이고요. 약간의 혐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로 이제 저희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공간 내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표준 사람 모델을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존에 연구되었었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로 그러니까 독립보행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봄의 사회적 의무가 하나도 없는 독립보행을 하는 그냥 뭐라 그러죠? 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사실은 알고 보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돌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인구의 20% 이상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요즘은 일도 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가정 양립에 마치 여성이 돌봄 책임자로만 생각되어지면 좀 곤란하겠죠. 오히려 이 여성의 존재라는 거는 돌봄도 해야 되고 일가정 양육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이게 각종 여가 문화생활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인구의 절반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별로 인지하지 않고 도시도 만들어지고 공간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었던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혐의를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후에 모든 도시와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졌을 때 일과 돌봄과 사회활동을 같이 해야 하는 여성의 존재들을 좀 인지해서 정책이나 도시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주로 요즘 하고 있는 연구의 경향이고요. 그렇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선영 교수님이 초창기에 연구하신 건 상당히 빚을 많이 졌고, 그다음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출발이 돼서 지금 현재는 한 87개 정도의 여성 친화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이런 커다란 그러니까 체계적인 공간에 개입은 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현재 뒤에 계신 이제 최정선 교수님이나 몇몇 교수님들하고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시설 베이스로 여성 친화적 시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좀 현실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임혜아 교수님이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의 그 여성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있다면 이걸 공간적으로 구현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선영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딱 코멘트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좀 오히려 저희가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에 좀 확산시키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최정선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감사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산을 해주신 택이에요. 저희가 그 양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근린 단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갖고 있었지만 그게 200m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은 사실 이제 증빙된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굉장히 저희가 마을 단위로 공공 서비스들을 연계할 수 있는 굉장히 치밀한 이론적 근거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한 이런 소중한 자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로 양육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양육 환경 안에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성인 여성 혹은 남성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양육하는 여성들의 커뮤니티 활동들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이런 양육 환경 안에서 같이 고려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걸 이제 너무 자세히 듣고 계셔서 막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좀 낯선 파트에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신기하신 것 같은 듯한 그런 분위기로 좀 이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왜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세요라고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안전에 대한 이슈하고 돌봄에 대한 이슈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전과 돌봄이 현재로도 공간적으로 막 구현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공간적으로 구현되기 전에 이전에 제일 먼저 발화되기 시작했었던 것 지역 여성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후에는 공간적으로 구현하게 됐었을 때는 세티드로 구현이 되고 돌봄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규격화된 몇 센치 이렇게 그림 제가 이제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런 이 설계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구현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문제 제기했었던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니즈는 굉장히 좀 퇴색돼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세티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세티드를 활성화해서 공간적으로 상호 감시까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다. CCTV도 필요하면 달아야죠. 그런데 이것들을 세티드를 구현하면서 또한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이 굉장히 현명한 감시자로 서로를 감시해 줄 수 있는 시민, 공공성을 가진 시민으로 만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CCTV에 의해서 모니터링 당해야 되는, 보호되어줘야 될 대상으로 오히려 좀 격화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설계되어져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도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서도 이 목소리를 냈었던 여성들이 같이 연계해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돌봄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요. 이제 저희가 되게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어서 최정 선생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그 행정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시설 설치하는 모든 기준들이 인구 몇천 명당 시설 개수 이런 식으로만 제기가 됐었지 그 지역사회 안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그룹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인구 수 대비로 시설을 깔아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 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격차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단히 많은 여성, 남성들은 생활상의 불편과 삶의 기회를 조금씩 제한받지 않았냐라는 생각에 실제로는 포용도시의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부산에 있어서의 이것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후에 어떤 모니터링 지표를 가지시느냐의 문제일 텐데 조금 더 다각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성 고용률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현재 좀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생활상의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30대 여성 중에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오히려 모니터링을 한다면 이건 사실은 그 지역사회가 얼마만큼이나 육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지표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여건들을 조금 더 반영한 그런 모니터링 지표로 포용도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성대 이승희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성대학교의 도시공학과 이승입니다. 사실 제가 이 포용도시에 대한 혹은 친여성적인 도시에 대한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몇 차례 제가 여성면에 이제 오면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강연을 듣다 보니 오늘도 그랬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가로서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많이 하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잣대를 대고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법제도입니다. 법제도였고요. 제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다루면서 이게 여성 공간, 즉 남성과 여성 젠더에 대한 공간을 서로 다름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30년 정도 도시계획을 이제 계속 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제도를 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제도대로 이렇게 따라왔구나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포용도시 이제 주제는 포용도시고 포용도시가 이제 모든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과 참여 기회 확대한 점에 있어서 여성 친화도시 앞에 이선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도시와 그다음에 최정선 교수님 말씀하셨던 양육 환경에 관한 그런 여성에 관한 그런 도시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베리어 프리 디자인에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지금 이제 넘어왔고 이제 포용 국가로 이제 다시 그 개념 체계가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모두를 위한 계획이지만 모두를 위한 그런 이제 세부적인 그런 삶 계획 속에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여성 친화도시 혹은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그런 인식 개념 자체가 이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인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 섬세하고 감성적인 여성분들이 많이 이런 토론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 특별 설계 구역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근에서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계획에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었고요. 지금까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았던 계획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계획을 이제 더
더더구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침을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이순영 교수님 그 논문을 보면서 그 발제를 보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지금 현재는 물론 건축도 하지만 도시계획이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건축적인 그 베이스랑 그 도시계획적 베이스가 약간 스케일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놓으셨던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사실은 도시계획에서 그걸 잡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주민들 간의 뭐 그 합의라든지 혹은 그 세부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켰더라면 지금의 세종시는 그 여성 특별 설계구역은 성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정선 교수님의 주거지역 근린 양육환경 사례 연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근린이라는 환경을 봤을 때는 그 반경 400 내지 500m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그 내용에도 주말에는 이제 400 내지 500m의 활동 범위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근린 생활의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계획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초등학교의 위치가 과거에는 근린 생활권 안에 하나씩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2개의 근린 생활권 즉 1.6km 즉 더 늘어났죠 반경이. 그래서 1.1km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통학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2개의 근린 주구에 이제 초등학교 한 개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건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이제 그 인식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계획을 이제 세운 그런 이제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많이 그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미영 박사님 토요도시에 대한 그 방향과 과제 저도 그 박병춘 차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그 비전이 크고 전략과 그게 굉장히 지금 스케일이 큽니다. 근데 이 포용도시가 모두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이선영 교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설계가 되기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연구에서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실행 계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제를 계속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윤건 우리 포용도시 연구원의 위원장님. 다른 알겠습니다. 플로우드 한번. 네, 플로우드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이 각 그 페이퍼별로 다 깨알같이 코멘트도 다르고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략하게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여성 그 위원회에서 저희 포용도시 연구위원회랑 같이 한번 공동 심포지움을 해보자 그랬을 때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했어요. 저희 그 포용도시 연구위원회에서 이번 그 세미나 시리즈를 쭉 했는데 그 주제가 공유지로서의 도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공유지로서의 도시라는 타표를 가지고 시리즈를 지금 세미나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 공유지라는 건 도시를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위비안 헤비타트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여성위원회냐? 저는 앞에서 이제 그 최정선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김명 박사님이나 그리고 누구죠? 이선영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선영 교수님 여성 친하듯이 이야기했듯이 그 관점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도시계획 관점이라는 것이 보통 중산층 이상의 어떤 남성적 그런 사고방식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이 이제 왜 정말 그런 것인지 내가 정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특권인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이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위원회와 같이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두를 배려하는 그런 포용도시라고 했을 때 그 모두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사실 말 그대로 하자면 여기는 계층이나 인종이나 상관없이 성별이나 모두를 위한 도시 그야말로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그 34조인가요? 거기에 그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몇 가지 계층,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성이죠, 노인, 청소년, 그다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뭐 국토계획, 공간계획 없이 가졌던 관점은 뭐냐면 이 모두를 위한다는 그런 사실 미명하에 어떤 대표적인 그런 시민, 아까 얘기했던 중산층 남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편견 이런 개념들, 뭐 대표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체를 아우르려고 했던 것보다는 특별한 계층, 그러니까 여성이면 여성, 장애인이면 장애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오히려 전체를 좀 쪼개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국토계획 사업을 하거나 뭐 도시 그런 계획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이 미칠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영향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성시각 그 연구원에서 오셨지만은 성별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특히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빈곤층이나